20세기 초반 유방암은 여성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암을 국소적 질환으로 이해했으며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절제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근치유방절제술이라는 극단적인 수술법을 탄생시켰고 수많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과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치유방절제술은 단순히 유방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방 전체 대흉근과 소흉근 겨드랑이와 쇄골 아래의 모든 림프절 때로는 늑골까지 제거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여성의 가슴 부위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었고 팔의 기능을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림프 부종이라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은 1882년 미국의 외과의사 윌리엄 스튜어트 할스테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던 할스테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균 수술법을 도입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유방암이 유방에서 시작되어 인근 조직으로 순차적으로 퍼져나간다는 순차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수술법을 고안했습니다. 할스테드의 이론에 따르면 암세포는 원발 부위에서 인접한 근육 근막 림프절로 단계적으로 확산되므로 이 모든 구조물을 한 번에 광범위하게 제거하면 암의 완전한 근치가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할스테드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근치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 생존율이 이전의 수술법보다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수술법은 급속히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의 구체적인 술식을 살펴보면 그 참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방 전체를 둘러싸는 타원형 절개를 가한 후 피부와 피하지 방층을 광범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대흉근과 소흉근을 완전히 절제하여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깊숙이 파냈습니다. 겨드랑이의 모든 림프절군과 쇄골 하부의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손상되었습니다. 흉근을 지배하는 흉신경이 절단되어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늑간상 완신경의 손상으로 팔 안쪽의 감각이 영구적으로 소실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림프절 제거로 인해 림프순환이 차단되어 팔과 손의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 후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통증 관리는 매우 원시적이었고 아편류 진통제의 사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광범위한 조직 손상과 신경 절단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 중 하나는 팔과 어깨의 기능 장애였습니다. 대흉근과 소흉근의 완전한 제거로 인해 어깨의 내전과 내외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환자들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등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흉신경의 손상으로 점거근의 마비가 발생하면 날개 어깨뼈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깨뼈가 등에서 날개처럼 튀어나오는 기형으로 팔의 거상 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환자들은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 동작도 어려워했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의 가장 고질적인 합병증은 림프 부종이었습니다. 겨드랑이와 쇄골 하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팔의 림프 배액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팔과 손의 체액이 축적되어 심한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림프 부종은 단순한 부기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부종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딱딱하고 변형된 팔이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팔의 둘레가 정상의 2배에서 3배까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이어서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림프 부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팔의 무게 때문에 걷기나 서 있기가 어려웠고 옷을 입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어야 했고 보통 사이즈의 소매에는 팔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갑이나 시계 반지 등의 착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유방의 완전한 상실은 여성성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사회에서 유방은 여성성의 상징이자 모성의 표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의 상실은 단순한 신체 부위의 제거를 넘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술 후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한쪽 가슴이 완전히 평평해지고 늑골이 드러나며 심한 반응이 남은 모습은 환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수술 후 몇 년 동안 거울을 보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몸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중반 동안 유방암과 근치유방 절제술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여성의 유방이라는 은밀한 신체 부위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쉬쉬하며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거나 서로의 고통을 위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70년대부터 근치유방 절제술에 대한 의학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76년 버나드 피셔가 주도한 NSABP 비영사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근치유방 절제술과 단순 유방 절제술의 생존율을 비교한 최초의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의료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과 단순 유방 절제술 사이에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0년간 표준 치료로 여겨졌던 근치유방 절제술의 과학적 근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암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할스테드의 순차전이 이론은 점차 전신질환 이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암이 처음 진단될 때 이미 현미경적 전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국소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20세기 초중반의 근치유방 절제술을 평가하면 이는 당시 의학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스테드와 그의 동료들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개발했고 실제로 이전의 치료법보다 생존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의 의학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도 명확합니다.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자의 전인적 경험을 간과한 점, 의사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성별 편견이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의 역사는 현대의학에 여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 없이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은 100년 가까이 표준 치료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치료였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둘째,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 보존의 중요성입니다. 생존율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접근법이 얼마나 일면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 강조되는 완치율과 삶의 질의 균형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 환자 중심 의료의 필요성입니다. 의료진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반영한 공동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전 동의와 환자 자율성 존중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의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자 중심 의료 사전동의 다학제적 접근, 삶의 질 중시 등은 모두 과거 근치유방 절제술을 경험한 환자들의 고통과 투쟁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의학은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적 고려가 없는 의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학문입니다. 질병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통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의학의 궁극적 목표여야 합니다. 근치유방 절제술의 역사는 이러한 의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거울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